자, 문이과 타고난 성향 알아보기입니다. 자, 아이의 성향은 타고납니다.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사주 원국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 것이 인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이 아이한테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중에 문이과가 반반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부모님의 환경이 되게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과 성향이다."라고 하면 이 반반인 경우의 애들은 거의 이과로 많이 가고 부모님이 "문과 성향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문과로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사주여도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의 환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문과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과 성향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와 사고력이 있어야 돼. 언어 능력과 사고력.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사고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토가 가지고 있어요. 토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고 사고력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토가 일단 있으면 문과 성향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 문과의 성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하고 계속 뭔가 확장돼요, 사고가. 사고가 이 문과 이과 성향들은 이렇게 딱 단호하게 깔끔한 결맺음을 결론을 맺는데 문과 성향은 그런 것보다는 계속 이 생각을 이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들은 목이라든가 목은 상승하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화기운, 화기운은 옆으로 발산하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사주에 토랑 목이랑 화가 많다면 그럼 얘는 이제 문과 성향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일주여도 내가 토일주거나 목일주거나 화일주인데 목, 토, 화가 많다면 거의 문과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과 성향은 뭐냐면 이과 성향 이과를 잘하려면 추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론 능력.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져 있는 결과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다른 걸 결론을 추론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리력 이런 것들인 거죠. 수일주나 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추론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는 거, 명확한 거, 맺고 끊는 것들이 이제 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수와 금이 사주에 많거나 수일주나 금일주들은 이과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수일주인데 지지에 목화토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수학을 잘하는 문과 성향이 되는 거죠. 반대로 목일주인데 수와 금이 많은 아이라면 그리고 그러면 인제 이 친구는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반반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반반이니까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도 "아 얘가 반반이나 되게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네. 이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벌써 "너는 문과야, 이과야." 굳이 정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제가 문과, 이과를 타고난 성향을 알아봐 주는 건 얘의 이런 가능성, 이런 씨앗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꽃이 피거나 싹이 틔울 때 엄마가 그걸 더 잘 물을 줘 가지고 꽃을 잘 피우게 하기 위함이지 얘가 문과, 이과 성향이라고 확정 지어서 절대 다른 쪽으로 못 가게 막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 학습과 관련된 사주를 보는 이유는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100% 살려주기 위한 것이지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분 하나하나 혹은 집성과 관련돼서 이것이 어떻게 문과 이과로 나뉘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토는 사고력이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토는 언어 사고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과 성향인데 토가 있는 친구들, 막 수와 금 그리고 토가 나머지가 있는 친구들은 어 언어 영역을 잘하는 이과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걸 배울 때에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써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마다 학습을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내가 사소한 거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들을 매칭해 주고 그래서 아이가 학습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엄마가 어디서 "이 학원 잘 가르친다더라."라고 해서 애한테 맞지도 않는 학원을 들여다 보면은 거의 그 학원 임대료만 내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아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는 사고력입니다. 우리 아이 사주에 토가 많은지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들의 기준은 지지예요, 밑에 줄. 자, 그다음에 식상은 표현력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표현력이에요. 이 표현력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신체 표현 능력, 예술적인 표현 능력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식상이 잘 발달돼 있는 친구는 언어적인 재능도 뛰어나지만 어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체능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 식상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이의 재능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지지에 목화수토가 있으면 어찌할까 하셨는데 그럼 일주가 뭔지를 봐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인성은 기획 능력입니다. 인성은 내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토대가 되는 능력이에요. 기획 능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성이 없는데 뭔가 기획을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게 진로를 잘못 잡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도 뭐 문과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기획팀에 가는 친구들은 인성이 잘 발달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성은 기획 능력이다. 기억하십시오. 네. 자, 비겁은 추진력이다. 비겁은 비견과 겁제를 얘기하는 거죠. 비견과 겁제는 추진력, 내가 밀어붙이는 거, 실천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 사주에서 푸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네. 재성은 뭐냐면 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인성도 있고 실상도 있고 비견도 있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재성이 없으면 시험에서 항상 운이 안 좋습니다, 평소보다. 이런 거는 아이가 뭐 실수를 자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운이 남들보다 약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겠죠. 인성과 식성으로 내가 열심히 시작하고 발전을 시켰지만 재성이 없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인성과 식상은 없는데 어떤 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안 해도 시험만 보면 잘 봐요. 들어가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자, 그럼 그럼 관성은 뭐냐면 관성은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나를 어떤 규칙과 조직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조절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집단에서 평가를 잘 받습니다. 관성은 평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없는데 이상하게 평가는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관성이 사주에서 잘 돼 있는 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 가지고 우리 아이 사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